봅시다. 원래 화가 많은 사람들이 탈모가 빨리 와. 머리에 열이 많아가지고. 오늘 원해방정식부터 하면 되죠. 그치? 그리고 원해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기억나죠? 뭐 원의 중심 가지고 이제 원해방정식 찾는 거나 뭐 그런 거 기억이 나실 건데, 그때 내가 정리를 해줬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원해방정식을 가장 대표적인 애 또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걸 우리는 원해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표준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원의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는 이런 애였죠. 맞지?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해방정식이 뭐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를 전개해서 정리한 거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일반형은 써보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보통은 그냥 대문자로 쓰는데 우리는 소문자로 씁시다.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일반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맞죠? 기억나? 일반형으로 풀어야 되는 몇 가지? 내가 이 문제는 일반형으로 풀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 몇 가지가 있었고 오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있었어? 도형을 그려서 푸는, 좌표평면상에 원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몇 가지 있었죠? 기억나? 네. 뭐 기억나? 이제 아마 일사분면 그런데 위치 확인할 때 맞지 않나요? 언제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너가 말하는 게 이거일 거야. 축에 접할 때 X축이든 Y축이든 축에 접할 때 그림을 그려서 원의 중심의 사분면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그건 어차피 뒤에서 나올 거니까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고,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문제들 보면서 하나씩 또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앞부분은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396번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원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9와 원의 중심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원의 중심이 5,-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원의 중심이 5,-2다. 그 다음에 얘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건 r은 2다. 그랬을 때 얘가 뭘 지난다? 3,a를 지난다. 그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5,-2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4다 해가지고 얘가 3,a를 지난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의 성질을 좀 활용을 해보면, 원이라는 건 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길이를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5,-2고요. 이 원 위의 한 점이 3,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다 라고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의 성질을 활용해서.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푸나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또는 어려워지면 또는 미지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냥 원의 반지를 세워서 대입하셔도 되고, 또는 원 위의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길이는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그냥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애들은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빠르게 넘어갑시다. 앞부분은. 그 다음 두 번째,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러면 406번 보시면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위에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중심이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x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하고 y좌표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죠. 맞죠? 그리고 나서 두 점, 얘와 얘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내가 원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 원 위에 얘와 얘가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원의 성질을 이용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로 같아? 반지름으로 같겠죠. 둘 다 원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서 얘까지의 길이 보시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마이너스 7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8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와 얘까지의 길이 봅시다. 는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얘를 빼면 2a의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개해 보시면 a제곱에 4a제곱 a제곱에 4a제곱 제곱은 다 사라지겠네. 그럼 남는 것만 적어볼게. 남는 거 적어보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다음 얘 마이너스 8이 16이니까 마이너스 32a 플러스 64는 여기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에 8이 4이 8에 8이 16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 계산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36a이고 얘가 마이너스 24a이죠.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12a는 얘가 4에 64니까 68 그 다음에 16, 16이니까 32 넘어가면 30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A는 3 이렇게 나오겠네. A는 3이니까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야 원의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3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3 넣으면 1 여기다 3 넣으면 3이 6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그러니까 얘는 5가 되겠다. 얘가 뭐다? 반지름의 제곱이죠. 원래는 루트가 있어야 되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5다. 그러니까 넓이는 5파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 위에 있다, 어디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건 X축을 다시 X좌표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됐니? 그러면 408번 한번 풀어보세요. 408번. 408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a, 마이너스 a라고 설정을 할 거고 얘와 얘를 지나니까 방금처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원의 방정식이 뭐가 나오니? 이게 a가 2 나와? 그럼 2, 마이너스 2가 나와? 이렇게? 그 다음 반지름은 뭐가 나와? 제곱하면 50. 아, 반지름의 제곱이 50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50이다. 이거는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푸시면 돼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x좌표가 3인 두 점을 a, b라고 해서 x에다 그냥 3을 넣어보시면 y가 나와요. 알겠죠? y가 나와요.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의 방정식 찾는 것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인데 얘도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생각을 해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인 거야. 근데 얘가 1,2고 얘가 뭐 5,7이라고 한번 봐볼게. 이렇게가 있어. 그러면 이 지름에 대해서 지름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원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렇게 지름이 나왔을 때 원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 그치? 이 가운데 있겠죠. 원의 중심. 이거 우리 무슨 점이라고 불러? 중점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길이가 반지름이죠. 아니면 지름 구한 다음에 절반한 게 반지름이지. 그치?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지름의 양끝점을 줬다는 건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왜? 그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일 거니까. 맞죠? 맞죠? 그런 거니까 얘도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414번만 풀고 넘어갑시다. 앞부분은 우리가 다 풀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것들이라 빠르게 넘어갈게요. 보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겠대. 그러면 P라는 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6,0이 될 거고요. Q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 될 거다? 0,6이 될 거다. 맞지? 그럼 이 두 점을 우리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점 이 몇 콤마 몇일 것이고 3,3일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3,3에서 0,6까지의 길이는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러면 3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보다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얘의 제곱인 18이다.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문제들은 거뜬히 풀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4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반형이 나오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왜? 일반형을 보고는 원의 중심이 뭔지 반지름이 뭔진 알 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공식처럼 나와 있어. 지금 얘를 지어보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의 길이가 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절대. 알겠죠? 그러면 얘를 자꾸 외워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형이 나오면 자꾸 일반형 자체로 풀려 그래. 알겠지?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전에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몇 가지 빼고는 전부 다 표준형으로 풀거든. 알겠죠? 그래서 너네는 일반형이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빠르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다?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얘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 얘를 내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는 0이다. 라고 보면 x제곱 플러스 8x를 우린 뭐라고 쓸 수 있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y제곱 마이너스 6y를 바꾸면 뭐가 된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면 얘는 16을 갖다 쓴 거고요. 얘는 9를 갖다 쓴 거지. 맞죠? 그러니까 총 25를 갖다 썼지?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25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4,3이고 반지름 R은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420번 봅시다. 420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럼 얘도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 정리해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에 얘가 이제 바로 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안 되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다 오른쪽으로 상수항은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쓰세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얘 정리하면 뭐가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ax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y제곱 플러스 6y 정리하면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럼 우린 여기서 뭐를 갖다 쓴 거고 a 제곱을 갖다 쓴 거고 여기서 9를 갖다 쓴 거잖아. 맞죠? 그럼 오른쪽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 제곱 플러스 9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의 넓이는 12파이다. 맞는 말이죠. 원의 넓이는 12파이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니은에 a가 2일 때 a에다 2 집어넣으시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2다 라는 게 되고 여기다가 0,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16이 돼서 20이 된다. 즉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을 때 얘 지금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a 콤마 마이너스 3이에요. 원의 중심이. 그러면 y축 위에 있다는 건 a가 0이다 라는 소리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형이 나왔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알겠지? 생각을 해봐. 만약에 우리가 일반형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뭘 주겠어? 표준형을 주는 거야. 계산하라고. 표준형을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일반형을 주는 거야. 계산하라고.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뭐야? 악랄하잖아. 어떻게든 계산 한 번이라도 더 시키려고 그러잖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알겠죠? 그래서 일반형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또 왔네 비둘기? 저번에 너네 수업이었나? 여기서 비둘기가 울고 있었던 게? 수업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여기 앞에 비둘기 한 3마리가 와가지고 울고 있더라고. 저희가 여기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비둘기가 여기도 많이 오고 저 남자 화장실 창문 있지? 거기도 많이 와. 전에는 지금은 창문을 그래 다 닫아놨잖아. 전에는 이제 들어온 적도 있어. 화장실에.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야. 화장실에서. 그럼 자기가 들어온 대로 나가면 되잖아. 또 이 출구를 못 찾고 이제 계속 날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좀 더 4, 5, 6, 7 싹 다 이렇게 창조지 마세요. 맞아. 그냥 하안동 자체에 비둘기가 많아. 하안동이 예전부터 비둘기 저 어디야? 저 시민체육관 있잖아. 거기 엄청 많아. 사람들이 하도 먹이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안동에는 좀 많아. 비둘기 자체가. 아무튼 그런 거고. 이 5번 볼까요? 이 5번에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그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그러니까 얘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의 일반형이 있다는 거야. 어떤 2차식이 있다는 거야. 근데 모든 2차식이 원일까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너네가 어차피 2학년 1학기 때 기하 배울 거잖아. 기하의 1단원이 2차 곡선이야. 2차 곡선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전부 다 2차식이야. 2차 곡선이라는 게 2차 곡선의 일부가 원이야. 왜? 원도 도형은 도형인데 2차식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잖아. 그래서 2차 곡선이거든. 그래서 어떤 2차식이든 간에 갖고 오면 걔는 원이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2차식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2차식이 있다.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이 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k가 있는데 얘가 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럼 얘가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항상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돼. 다르면 걔는 쌍곡선이나 타원이 돼요. 알겠죠? 이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는 다르면 안 됩니다. 같아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얘를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k다 로 이렇게 바꿔 쓸 거고 똑같이 우리 방금 했던 거 계속 정리해보면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k에 여기서 4분의 9 갖다 썼고요. 여기서 1 갖다 썼습니다. 그럼 더하면 4분의 13을 갖다 쓴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된다? 플러스 4분의 13이 된다. 까지 됐는데 요 오른쪽 자리가 뭐의 자리야? 반지름의 제곱의 자리죠. 그치? 반지름의 제곱은 그럼 항상 뭐여야 된다?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는 뭐보다? 4분의 1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정수 k의 최대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실 수 있다.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2차식이 나왔을 때 걔가 원이냐 아니냐를 따질 땐 두 가지.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꼭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이 정확히는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429번도 얘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쭉 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 근데 얘가 원의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대. 원의 넓이는 곧 이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 붙이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최대값 찾으시면 돼요. 정리하셔서. 알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이 2차식이 나올 거야. 2차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2차식의 최대값, 즉 꼭지점 찾으시면 됩니다. 꼭지점. 오른쪽에 나오는 K에 대한 2차식. K에 대한 2차식에 대한 꼭지점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5번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원의 방정식. 분명히 여기서 문제는 나오겠지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 정도의 문제들이었고요. 지금 6번부터 이제 뭔가 달라지는 애들인데 6번부터 뭔가 달라지는 애들인데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유형 7번에 원점이 아닌 세 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내가 개념하면서 얘기했었던 건데 뭐야? 얘는 뭐다? 일반형으로 풀어야 되는 첫 번째 경우 뭐였어?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활용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보시면 지금 얘가 원점과 마이너스 4,2와 2,4를 지난다 라고 했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일반형으로 푸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표준형으로 풀면 연립을 해야 돼서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 첫 번째 원점을 집어넣어 볼게요. 원점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C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4,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6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2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C는 0이니까 는 0. 즉, 얘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4의 2 플러스 2b는 2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겠죠? 그치? 그럼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의 2에 마이너스 b는 10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2,4 집어넣어 볼게요. 2,4 집어넣으면 4 플러스 16 더하기 2의 2 플러스 4b 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시면 2a 플러스 4b는 20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따라왔니? 그러면 이 두 개 연립하면 a, b 나오겠죠? 그럼 a, b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세 점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어떤 세 점이 나오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형을 활용해서 푸시면 된다.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6번과 7번이라고 해서 둘로 나눠놨죠. 그래서 여기 풀이 보시면 7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의 중심을 A, B라고 잡고 원이 지나는 세 점 ABC에 대하여 PA는 PB는 PC다를 활용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뭐하러 그러라는 거야? 뭐하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제일 어려운 거 그나마 제일 복잡한 거 437번 볼게요. 437번 어떤 세 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책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잘 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야. 이거랑 내가 얘를 가지고 삼각형을 그릴 거야. 그랬을 때 그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세 점을 지나는 원, 이런 식의 원을 찾아라. 이 원이 뭐냐? 라는 거랑 이 삼각형의 외심을 찾아라. 라는 거랑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럼 우리 외심은 어떻게 찾았어? 외심은 뭐를 활용했어? 외심에서, 외접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활용했잖아. 맞죠? 그거 쓰라는 거야. 그거 쓰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문제를 보고 437번 문제를 보고 외심이 떠오르면 외심 풀듯이 푸시면 돼요. 우리 평면좌표에서 이미 이렇게 풀어왔어. 외심에서. 맞죠? 외심에서 이런 식으로 풀었어. 그래서 저 문제를 보고 외심이 먼저 떠오르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 문제를 보고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먼저 떠오르면 일반형으로 푸시면 돼요. 어차피 계산 과정은 똑같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어차피 계산 과정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 보이면 얘로 푸시면 되고 외심이 먼저 보이면 외심부터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442번 봐봐. 뭐가 먼저 보이니? 442번 쭉 읽으면 외심이 먼저 보여?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먼저 보여? 외심이 먼저 보이죠. 왜? 외심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심은 어떻게 푼다? 외심을 A, B라고 하고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을 것이다 라고 풀었다고 우리 여태까지 평면좌표에서.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없어. 그런 건 없는데 혹시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만약에 외심이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뭐다? 세 점을 어떤 원이 지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원은 내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뭐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원의 중심 p, q니까 이 길이 같다 해도 돼. 외심이 보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쓰고 그냥 1,3을 집어넣어 보시면 1 플러스 9 플러스 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 결론은 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2,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에 플러스 2a에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니까 결론 2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3,2 집어넣으시면 9 플러스 4에 플러스 3a에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이고요. 그러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니? 그러면 요 세 개를 연립하면 되는데 요 세 개 연립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도 C고 여기도 C고 여기도 C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서 여기 뺄게요. 위에서 밑에 거 뺄게요.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어떻게 되느냐? A에서 2A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3B에서 B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B, 그 다음 C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여기 한번 빼볼게. 여기서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 빼면 어떻게 돼? 2A, 3A 빼면 마이너스 A, 2B끼리 빼면 없어지고 C끼리 빼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빼면 5.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빼보시면 돼요. 그냥 연립하듯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고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넣으면 플러스 5니까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7 나올 거고 그 다음 A, B 집어넣으시면 C도 나오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원의 중심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뭐로 풀든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뭐든 하나는 기억이 나야 돼. 알겠지? 뭐든 하나는 기억이 나야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로만 풀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여러 개로 풀 수 있고, 풀 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그 중 하나가 떠오르셔야 된다라는 거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니? 그러면 444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외심 444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기보다는 외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왔어? 35분쯤에 왔어? 준우는? 어?
한 6시쯤 왔어? 숙제는 얼마나 남았어? 많이 남았어? 왜 밀리기? 너 학교 가니까 갑자기 왜 밀려? 학교가 너무 힘들어? 얼른 풀어. 학원에 왔을 때라도 열심히 풀면 되지. 아 맞다. 오늘 그 다음 주부터 진성고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7시에 수업 뒤로 바꿨대요, 시간을. 어떻게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1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이잖아요. 그 1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진성고에 하게끔. 저녁 6시 반까지 못 온다 그래서 7시 지금 다 풀었어? 풀었어 안 풀었어? 그놈 못 풀었어? 아영이는 풀었어? 그러니까 근호야 너가 아영이 데려왔는데 같이 들어온 게 아니었어. 근호가 먼저 왔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근호가
자기가 아는 여자애가 온대. 갑자기 바꾼다고 여기 왔어. 그래서 근호가 아 그때 어땠지? 아영이가 상담을 하러 왔나?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기 왜 있냐 나보고.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상담하고 딱 나왔는데 제가 여기 왜 있냐고. 오늘부터 오냐고 막 그랬었지. 아무튼 이거 보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점 찾아서 막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삼각형에서 어차피 나온 김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외심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외심에서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였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외심을 찾을 때는 그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세 점을 내가 A, B, C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A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B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떻다? 전부 다 같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외심을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로 그런데 외심이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 어떤 형식이 많이 여태까지 나왔느냐? 직각삼각형으로 많이 나왔다. 왜?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빗변에 중점에 외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심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 직선들이 직각인지부터 봐라. 그러면 얘 보시면 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애고요. 얘 y는 2x-5라는 애입니다. 그럼 얘와 얘는 뭐야?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얘는 뭐일 것이다? 직각삼각형일 것이다. 그래서 대강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지나갈 거고 그 다음 y는 3이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아이고. y는 3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원의 중심은 외심은 어디 있을 것이다? 얘 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일 것이다. 빗변의 절반. 빗변이 곧 뭐가 된다? 빗변이 지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근호야 정신 차리고 못 풀었다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점과 요 점. 즉 이렇게 만나는 점과 이렇게 만나는 점. 두 점 찾아서 걔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외심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기억나? 설명할 때 기억나? 근데 문제 풀 땐 기억이 자꾸 안 날까? 계속 해야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한 번 한다고 되냐? 안 된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용 8번에 나왔습니다. 아까 근호가 얘기했던 거 뭐? X축, Y축에 접할 때는 그 원의 중심의 사분면에 따라서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직접 도형을 그려서 원의 중심의 사분면을 찾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도형을 그리겠다는 건 결국 원에서 뭘 찾겠다라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형은 다양해져. 그런데 일단 1학년 때 나오는 원의 방정식 기준으로는 무조건 도형 문제는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축에 접할 때 원의 중심을 찾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뭘 찾는 거냐? 직각삼각형을 찾겠다라는 소리다. 알겠죠? 그렇죠? 뭐 직각삼각형을 당연히 안 찾아도 풀리는 문제가 있겠지. 그럼 안 찾아도 풀린다는 건 그만큼 쉽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를 만한 문제들, 우리가 모를 만한 문제들은 전부 다 직각삼각형에서 나올 거니까 직각삼각형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45번 볼게요. 445번에 얘가 X축에 접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형이 나왔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일반형이 나왔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6KY에 나머지 다 넘기면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12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하나씩 바꿔보시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X는 X 플러스 2의 제곱일 거고요. Y제곱 마이너스 6KY는 Y 마이너스 3K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써온 거, 남는 거 써보면 여기에 4 남고요. 그 다음 여기서 9K 제곱 갖다 썼고 그 다음 얘와 더해지겠지? 맞죠? 얘와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반지름 적어보시면 계산하시면 8K 제곱 플러스 16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도형을 그려볼 건데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원의 중심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3K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K는 무슨 수?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K가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몇 사분면이야? 마이너스 플러스면 2사분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좌표평면을 찍어보시면 그냥 단순한 예로 이런 식으로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원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는 결국 직각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그리는 거고 직각삼각형을 찾겠다는 건 수직을 찾겠다는 거예요. 90도를 직각을 찾겠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내리면 되죠.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될 거야? 이 길이가 뭐가 될 거야? 여기가 몇이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2, 3K니까 이 길이는 뭐고? 이 길이는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이 뭐고? 3K일 거고 얘가 뭐야? 반지름의 제곱이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이 오른쪽 거 반지름의 제곱이지. 근데 반지름이 3K라는 거 우리 구했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는 9K 제곱이 되고 넘기면 K는 4다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축에 접할 때라는 건 결국 뭐가 중요한 거냐? 축에 접할 때가 뭐가 중요한 거냐? 결국에는 원의 중심의 위치 또는 사분면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수직을 내리는 건 도형 문제에서는 다 똑같고 수직을 내리는 건 도형 문제에서 다 똑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의 위치 또는 사분면을 찾는 게 핵심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저번에 이제 귀멸의 칼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보러 간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어제 그 동생 얘기했지. 내가 아는 동생 얘기. 그 아는 동생이 어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난 연락이 왔길래 그냥 못 보러 가나 보다. 뭐 일정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카톡을 봤어. 카톡 봤더니 뭔가 막 장문으로 막 이만큼이 와 있는 거야. 장문으로 막 이만큼이 와 있어. 그래서 그냥 읽기가 귀찮잖아. 그 남자애가 뭐 장문으로 보내. 그래서 읽기 귀찮아가지고 아니 못 가나 보다 하고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봤어. 그랬더니 뭔 내용이냐면 우리가 내가 이제 일요일날 보러 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 저번 주에 나왔거든. 근데 얘가 이제 이 귀멸의 칼날 진짜 좋아해. 토요일 거 잡았어요? 토요일 거 못 잡았어. 토요일이 진짜 경쟁이 내가 진짜 딱 열리자마자 들어갔거든. 토요일 거 열리자마자 들어갔는데 남은 자리가 여기에 요렇게 맨 왼쪽 구석 1번 2번 자리 남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할까 아니면 지금 내가 여의도에 잡아놨다 그랬잖아. 저번에 얘기했지. 일요일에 여의도에 잡아놨는데 여의도는 진짜 한가운데야. 완전 좋은 자리야. 그리고 얘는 완전 여기 귀퉁이만 남은 거야. 아니면 맨 앞이야. 그리고 여기를 일단 잡아놓고 고민을 했어. 잡아놓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 용산이랑 여의도가 많이 차이가 나냐. 그래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용산이 훨씬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의도가 좋다 그러고. 근데 나는 둘 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용산을 먼저 보고 여의도에서 가서 보면 조금 이제 차이가 느껴진대. 근데 어차피 둘 다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으니까 차라리 저 귀퉁이에서 대각선으로 보느니 정면에서 딱 좋은 자리에서 보는 게 제일 좋잖아. 그리고 약간 얘가 4D는 이제 스피커도 많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왼쪽 스피커가 크게 들려 막 이런 식이래. 스피커가 이제 사방에 다 있으니까 막 뒤에서도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또 그렇대. 그래갖고 이제 그냥 앞에서 하자. 그냥 여의도에서 하자 하고 이제 포기했지. 또 그랬는데 얘 동생 전화서 뭐라고 했냐면 일요일까지 참기가 너무 힘들었대. 자꾸 주변에 막 봤다는 애들은 인스타에 올라오고 주변 애들은 봤다 그러고 봤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막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막 후기들이 막 올라오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얘가 워낙 이제 얘는 진짜 막 나올 때부터 계속
참겨서 봤으니까 얘는 2년을 기다린 거야. 이거 하나를. 그 내 생각으로는 한 2년 기다렸으면 일주일 못 기다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참기가 힘들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참다가 혼자 집 앞에 심야 영화로 보러 갔다 왔대.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카톡을 남긴 거야. 이제 너무 못 참고 보고 왔다. 근데 나랑은 이제 4D로 볼 거니까. 근데 이제 딱 보고 나오면서 든 생각이 진짜 또 보고 싶었대. 이게 거의 영화가 3시간짜리야. 영화가 3시간짜리, 2시간 50분인가 막 그래. 3시간짜리야. 그래가지고 진짜 긴데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무조건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4번 볼 거래. 자기는 4번 볼 거래. 그래서 이제 그 4번 중에 한 번을 4D로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봤다고 하면 남을 통해서 들으면 봤다는 걸 남을 통해서 들으면 걔 나랑 보러 가기로 했는데 왜 봤어? 약간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잖아. 왜냐면 걔랑 나랑 얽혀있는 관계들이 막 있을 거니까. 걔랑 되게 오래됐거든. 아는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응? 나는 그런 거 진짜 신경. 만약에 걔가 못 참고 그렇게 하고 못 보러 간다 그래도 나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거든. 나는 막 그런 거에 막 연연하지 않아. 나를 상대로 뭐 거짓말을 치거나 아니면 뒤통수를 치거나 막 그러지 않으면 나는 왠진 모르겠는데 나는 별로 사람한테 기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게 막 그 사람이 막 별로고 싫고 막 이게 아니라 별로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든 말든 나는 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 달라지지는 않거든. 아무튼 그런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 뭐 너는 나를 그렇게 오래 봤으면서 내가 그거 신경 쓸 것 같냐? 그냥 됐다. 또 보러 가면 되지. 뭐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안 보는 것도 아니야. 안 본다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심지어 안 보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다 보러 가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늦지나 마라. 왜냐면 거기가 이제 서울로 가야 되니까 좀만 늦게 출발해도 엄청 막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보고 와서 후기 알려줄게. 봤어? 근호는 보러 간다 그러고 그냥 저놈은 계속 자. 저번 시간에도 자고. 요즘 저놈 이상해. 우빈이랑 우빈이래. 지민이랑 아영이는 볼 생각 없어? 관심 없어 별로? 애기 하나 완전 보거든. 하이큐가. 아 그래? 나도 하이큐 동생이 내 친동생. 이제는 내 친동생. 내 친동생이 나랑 나이 차이가 좀 5살 차이가 나. 나랑. 그래서 걔도 가끔 애니를 보는데 하이큐가 재밌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보고 막 보라 하던데 나는 그 스포츠 관련된 애니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나도 애니 제대로 완벽하게 본 거는 진격의 거인밖에 없어. 여태까지 제대로 본 거.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본 건 진격의 거인, 그 다음에 지금 귀멸의 칼날. 이 2개밖에 없어. 나도 뭐 그렇게 애니를 막 좋아하진 않아. 볼까요? 451번? 451번도 뭐 방금 앞에 거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뭐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리고 X축에 접하는 거 봤으면 Y축에 접하는 것도 한번 봐야지. 봅시다. 저거 정리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AX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B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얘 정리해보시면 X 플러스 A의 제곱은 다시 더하기 얘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앞에서 갖다 쓴 거 A제곱, 뒤에서 갖다 쓴 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가 일단 뭐를 지나고? 3,5를 지나고. 그럼 3,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첫 번째식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럼 얘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여기 전개해보면 9네요. 플러스 9는 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사실 이거 정리하기 전에 원래 식에다가 바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알겠지? 우린 그냥 전개했으니까. 보시면 A제곱 지워질 거고요. 그럼 6A 플러스 18은 4 마이너스 B다. 정리하면 6A에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Y축에 접한대요. 그럼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X축, Y축이 있고 사분면 따져보라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2야. 원의 중심은. 그러면 Y좌표는 양수인 건 알지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맞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면 얘는 보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게 여기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한번 찍어보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수직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된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2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인 거야? A인 거야. 맞죠? 0에서 마이너스 A까지니까 A인 거예요. 반지름이 A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뭔 거야? 반지름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가 A 제곱인 거죠. 따라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B는 몇이다? 4다. 그 다음 B에다가 4 집어넣어보면 넘기면 마이너스 18이고요. A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 3 넣어봐. 얘 뭐가 돼? 마이너스 3 넣으면 3,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수직 내려서 이 길이 똑같이 하면 똑같이 A 나와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지. 그래서 어차피 답은 이제 똑같긴 합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리고 B가 어딨니? B가 4다. 이렇게. 답은 똑같이 나와요. 결론은. 근데 이제 왼쪽에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52번에 심경향이라고 나오는 내저번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내저번의 방정식. 그럼 내저번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느냐? 내저번의 방정식은 우리 저번에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내심은 어떤 성질이 있다?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나와 있었어. 각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그 내심을 A, B라고 설정을 하고 그 내심에서 각 변까지의 길이를 구하시면 내저번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 한번 그려보시면 얘를 한번 찍어보면 지금 마이너스 3,0이고요. 그 다음에 3,0이고 그 다음에 0,3루트3이니까 한 이쯤 찍을게요. 이렇게. 얘와 얘에 대한 내저번이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원은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맞죠? 그럼 이 원은 결국 어디에 접하는 거야? X축에 접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지금 얘가 3,0이고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3루트3이니까 좌우가 대칭이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어디 있을 거다? Y축 위에 0,A라는 애가 있을 거다. 맞죠? 맞죠? 그러면 이 길이가 A인 거니까 이 길이도 A가 될 거고 이 길이도 A가 된다 해서 여기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0,A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곧 A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각 변까지의 길이가 A로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보이지 쟤? 오늘 11번까지만 하자. 좀만 참아. 그 다음에 9번도 똑같습니다. 9번에 453번 보시면 얘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 454번 보시면 그림이 보통 안 나올 거니까 454번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2ay 플러스 5-b는 0이다. 얘가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양수 a, 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일단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y는 b-5가 될 거고 얘 정리해보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여기서 b-5는 그대로 있고 앞에서 갖다 쓴 거 플러스 4 뒤에서 갖다 쓴 거 a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얘가 뭐 한다? 지금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Y축 찍어놓고
XY 찍어놓고 지금 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예요. 맞죠? 그 마이너스 2니까 왼쪽에 있는 거야. 그 왼쪽에서 얘와 접하는 원은 이렇게 있거나 XY축에 다 접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죠. 맞지? 맞지? 왼쪽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일 것이고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여기다 수직 내리고 여기다 수직 내리면 이 길이가 어떨까? 서로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떻겠어? 같겠지. 뭐로 같겠어? 반지름으로 같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고 2고 맞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몇이다? 2다. 그러니까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A는 마이너스 2다. 그래야 2가 될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기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고 요렇게 수직 내려보면 이 길이가 2, 얘도 2일 것이다. 그러면 얘가 A는 2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만약에 어떤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원의 중심이 A, B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절대값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지? 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럼 얘를 보자마자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은 같아야 되겠구나. A는 2 또는 마이너스 2여야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도 있다. 바로 알 수도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어차피 얘가 반지름은 2니까 얘가 4일 거니까 그리고 A제곱은 얘가 A가 2든 마이너스 2든 4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 B는 1이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양수 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는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456번도 보시면 XY축에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을 C1, 외접원의 중심을 C2라고 하겠대. 그럼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봐봅시다. 쟤는 보면 6분의 X 플러스 8분의 Y는 1이니까 X에다 0 넣어보시면 Y좌표는 8이 나오고요. Y에다 0 넣어보시면 X좌표는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직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6,8을 다시 6,0과 6,0과 0,8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직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접원은 요 안에 있을 거고 외접원은 이런 식으로 있겠지? 외접원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치? 내접원은 요 안에 있을 거고 외접원은 이렇게 박혔을 거고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어디 있다? 원의 중심은 B변의 중점에 있다. 그럼 B변의 중점 찾아보시면 3,4가 C2가 되겠죠. 외접원의 중심을 C2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내접원 찾을 건데 내접원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했어요. 얘가 원이 이런 식으로 있다. 원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수직을 내리고 여기다가 수직을 내리면 여기 반지름이고 여기 반지름이지. 또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겠죠. 그러면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8-R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6-R일 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6-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8-R 그럼 이 둘을 더하면 몇이다? 14-2R이고 그게 몇이다? 10이다. 빗변의 길이 10일 거니까. 그럼 R은 몇이다? 2다. 얘도 2고 얘도 2니까 이 원의 중심 C1은 몇 콤마 몇일 것이다? 2,2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57번도 마찬가지예요. 457번도 잘 찾아서 그림 그려서 고난도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고난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만 그려줄까요? 그림만 X제곱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얘 위에 있으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럼 뭐 있겠어? 여기 한 이쯤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 또 이쯤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 또 이쯤 있으면서 이렇게 크게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있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뭐야?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거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돼요. 얘와 얘. 얘와 얘는 넓이 똑같을 거고 얘와 얘는 넓이 똑같을 거니까 얘와 얘만 구한 다음에 보시면 된다. 그래서 1, 4분면에 있는 거와 4, 4분면에 있을 때 그래서 한 점 찍고 이 길이 이 길이 똑같다. 또 한 점 찍고 이 길이 이 길이 똑같다.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8번도 뭐 교육청 문제라고는 돼 있지만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유형 10번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 기억나? 원 밖에 한 점이 있고 원 위에 한 점이 있어. 이 길이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일단 뭐부터 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 구하고? 원의 중심에서부터를 보고 반지름을 더하고 뺀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길이를 D라고 했죠. D. 그래서 D에다가 R을 더하냐 D에다가 R을 빼냐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지? 기억나시죠? 이것도 증명은 우리 전에 했었던 삼각형으로 할 수 있어요. 삼각형으로. 근데 굳이 증명은 필요 없고 최대값은 이제 D에다 R을 더한 거, 최소값은 D에다 R을 뺀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어려운 거 462번 보시면 462번에 그럼 잘 봐. 최대값은 방금 얘기했던 건데 최대값은 D에서 R을 더한 거고 최소값은 D에서 R을 뺀 거면 내가 만약에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돼? 이 둘을 더하면 2D가 되죠. M 플러스 M은 2D가 되죠. 그럼 둘을 빼면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면 2R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구하면 되고 지금처럼 최대 최소를 줬으면 얘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얘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를 빼면 여기서 얘를 빼보면 4루트 2가 나옵니다. 얘가 4루트 2가 나와요. 그러면 뭐다? 반지름은 2루트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또 D는 D 더하기 R, D 빼기 R이니까 D는 5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원의 중심이 0,0이지? 맞죠? 그럼 D 0,0에서 A,4까지의 길이가 뭐다? D는 5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의 A 값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0,0에서 A,4까지의 길이가 5다 해서 구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464번을 나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너네가 정확히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464번을 어디서 했냐면 개념원리에 있는 실력원 문제에 있었어요. 개념원리의 실력원 문제. 그래서 그때도 내가 한번 풀어줬었는데 그때랑 똑같이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봐봐. 그냥 간단한 예시야. 너네 운상고 1학년 학생의 전체 키를 내가 조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키를 조사를 했더니 최대 몇이었으면 좋겠니 운상고? 200. 예시 듣는 거. 최소? 100. 이렇게가 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운상고 학생들의 키를 내가 X라고 하면 최대값이 200이고 최소값이 100이라는 건 그 X는 100과 200 사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떤 학생을 데려오든 간에 그 사이엔 있겠지. 맞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요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1 더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101개야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심은 최대 최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범위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범위를. 그러니까 얘도 보면 얘 원위의 점에서 5,-5까지의 길이가 정수가 된대. 근데 그 정수가 몇 개인지를 찾으래. 그럼 너네
운상고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어. 그 키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그걸 다 세냐는 거야. 일일이 그럼 다 세? 그럼 얘도 정수니까 저 길이가 1이 되는 게 있을 거고 2가 되는 게 있을 거고 3이 되는 게 있을 거고 다 셀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찾아내자는 거야. 범위를. 그래서 여기서 얘는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요. 1, 마이너스 2에서 얘까지의 길이 D는 루트에 5에서 1 빼면 4, 4, 16에 더하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3은 9 해서 D는 5가 될 거고 반지름 R은 2죠. 그러면 최소값은 몇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최소값은 몇이고 3이고 D 빼기 R 최대값은 몇이다? 7이다. 그럼 그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는 3, 4, 5, 6, 7이다. 몇 개다? 5개. 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니? 최대 최소는 몇 개씩 있는 거야? 하나씩. 그치? 최대 최소는 하나씩 있는 거야. 그치만 4, 5, 6은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 뭐야? 대충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가 있어.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지. 최소값은 여기지. 그치? 그럼 4일 때는 한 이쯤 있겠지? 이렇게. 근데 어디 있어? 한 이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애들은 2개씩 존재하고 얘네들은 딱 1개씩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다? 하나, 둘, 얘 6개니까 총 8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노야 마지막입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얘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애인데 자취의 방정식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보시면 두 점 2,-1과 8,2에 대해서 PA 대 PB는 2,1이래. 근데 P라는 점이 뭔지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P를 X, Y라고 설정해 볼 거야. 이렇게 X, Y라고 설정을 해서 대입을 해보면 우리 어차피 PA의 길이와 PB의 길이는 루트가 나올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 어차피 루트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PA의 길이의 제곱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대 PB의 길이는 X-8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니? 그러면 양변 이렇게 곱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 4에 X-8의 제곱 더하기 4의 Y-2의 제곱은 뭐가 된다?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더라. 그럼 정리해보시면 여기서 4X제곱 나오고요. 여기서 X제곱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4Y제곱 나오고요. 여기서 Y제곱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 3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있을 거야. 다 왼쪽으로 넘기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마이너스 16에 4니까 마이너스 64X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4에 4니까 마이너스 16Y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4X, 얘는 플러스 2Y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왼쪽으로 다 넘기면 마이너스 60X. 그 다음 얘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8Y 될 거고 상수항 보시면 88에 64에 4 곱하면 256 나올 거고 4, 4, 16 나올 거고 4 나올 거고 1 나올 거고 그럼 5니까 넘어가면 11이고 267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냥 다시 계산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3으로 나눠집니다. 3으로 나누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한 번에 정리합시다. 한 번에 정리하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0X 그 다음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6Y는 얘 반대로 넘기면 3, 8에 24에 3, 9, 27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89. 그러면 얘 계산해 볼게요. 얘 계산하면 X-10의 제곱 더하기 얘 계산하면 Y-3의 제곱은 여기서 100 여기서 9니까 109를 더하면 20 이렇게 되겠네요. 끝났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길이비가 나타나는 도형은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된다. 우린 이거를 뭐라고 배우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뭘 활용하는 거냐면 외분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외분점. 근데 우리 외분점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 내분과 외분인데 외분 안 배웠잖아 우리. 맞죠? 그러면서 이 말 자체는 빠졌어요. 그런데 요게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긴 한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길이비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풀겠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었어? 그냥 그 p를 x, y라고 두고 그냥 전개했어요. 대입해서. 그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 알겠지? 그냥 푸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뭐 467번은 똑같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대입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468번은 풀지 마세요. 468번은 자체 방정식 문제야. 원의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자체 방정식 문제에서 풀지 마시고 469번은 풀어보시고요. 470번 71번 마찬가지로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470번 같이 봅시다. 470번 470번 보면 딱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470번 보면 두 점 A, B가 있다. 그 A, B로부터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가 있대. 그치? 근데 우리 이젠 알아. 길이 B가 저런 식으로 2대 1이라고 돼 있으면 그 P는 원일 거야. 원. 그럼 한번 볼게요. 얘는 내가 지금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앞에서 봤던 걸로 바꾸면 AP 대 BP가 2대 1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걸 제곱해서 얘를 4대 1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AP부터 구해볼게. P 좌표를 x, y라고 설정을 해보면 AP의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 그 다음에 x-7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4대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럼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곱할 거니까 4에 x-7의 제곱 더하기 4y 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그럼 얘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4x제곱, 4y제곱, x제곱, y제곱 그러니까 3x제곱과 3y제곱이 나올 거고요. x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4에 4 곱하니까 마이너스 5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 4y제곱, 4y제곱 얘는 77에 49에 4 곱하면 156? 아니구나. 더 크구나. 36 196이구나. 196이고 얘가 1이니까 195 마이너스 195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3으로 나누면 x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y제곱은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6, 38에 6, 55 3, 55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x-9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가 81이니까 81 더하면 16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각 PA, B의 크기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X축 위에 1,0이라는 점이 있고 7,0이라는 점이 있고 얘가 원의 중심이 지금 9,0이네요. 그러면 7을 이쪽에다 찍자. 7이 여기 있고 얘는 지금 9,0이야 원의 중심이. 그 다음에 반지름이 4니까 여기 5까지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에이씨. 그만할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위의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 P, B의 P, A, B의 각도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를 보고 싶은 거잖아. 이 각도.
맞지? 그럼 이 각도가 언제 제일 클까? P가 어디 있으면 제일 클까? P가 여기 있으면 클까? 아니지. 그럼 P가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각도 커지겠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커져? 아니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야? 접할 때가 가장 커요. 접할 때가. 그래서 P의 좌표는 얘가 최대일 때는 언제냐? 접할 때다. 접할 때다.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요 길이 구하래. AP의 길이.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접선의 길이.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하겠지만 도형 문제에서 두 번째 뭘 물어볼 때? 원의 방정식에 대한 길이를 물어볼 때. 그리고 사실 얘가 핵심입니다. 반지름의 길이 아니야. 반지름의 길이는 표준형으로 구하면 돼. 길이, 접선의 길이, 현의 길이, 뭐 공통현의 길이 굉장히 다양해. 근데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길이를 물어보면 우리는 도형을 그려야 되고, 도형은 뭘 찾는 거다? 수직. 여기 뭐 하는 거야 지금? 접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수직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야? 8.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 16이니까 4. 그럼 이 길이, 이 접선의 길이는 루트에 88에 64 마이너스 16. 답은 루트 48 이렇게 되겠네요. 좀 어렵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루트 3.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여라 4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문제가. 알겠지?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안 알려주면 이 앞에 과정이 빠지는 거야. 이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나올 수 있어. 각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가 언제냐? A에서부터 접선을 그려서 접할 때다. 그런데 이 표현은 나올 수가 있고 이 과정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안 배우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고 똑같이 두 점을 주고 그 다음에 PA의 각도가 최대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앞에 거 생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길이를 물어보면 뭘 한다? 그림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